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정호성 전 비서관. 본인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법정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이 진술을 거부하는 의도가 뭔지,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문고리 3인방 현재까지의 처신 평가를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성 법정 3위 인곡의 눈물바다 된 재판정. 세계의 어느 정상이나 하는 통칭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기간 모셔온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에는 결벽증이 있는 분이었다.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대통령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재판정에 있던 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졌고,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까지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능소와 해롱나무를 심어주세요. 최순실 증인 원하면 나가겠다고 지금 나오네요. 최순실 씨가. 네. 그리고 이제만 안 본 건 호성아 넌 중신이야 하고 있는 건 아닐지. 들어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의견 듣자고 보낸 거잖아요.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 씨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굳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딱히 뭐 도청된다 뭐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 차원이다 말씀이시죠? 예.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참 어지러웠던 시기가 지나갔네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왜 가서 노영희 변호사님, 네. 왜 나가긴 왜 나갔고 왜 증언은 또 거부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가면 본인에 대해서 조금 재판부가 불리해요? 안 좋게 생각할까봐 나간 것 같고요. 본인이 나갔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이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을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오히려 그냥 더 잃을 게 없어지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네. 근데 말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을 안 여는 게 낫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자니 문제가 되고 말을 하자니 이제 본인이 위증죄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위증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뭐 입으로는 뭐라고 말을 했던 간에 객관적인 증거들, 본인의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그 문건이나 유출 같은 것들이 확인이 밝혀졌죠.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위증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위증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서를 한 증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하하.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예. 당신의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신이 왜곡당하는 게 싫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판에서. 예. 이 전 비서관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런 말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충신 이미지를 지키고 위증죄 안 걸리고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진실을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고 거짓을 이야기하면 정호성 자신이 울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황정 소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이 충신은 이미 못 됐고 예, 간신은 되지 말자. 예, 이런 부분 속에서 나중에 본인의 입지나 처신에 대한 평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중간에 포지션을 탔다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애매해지네요. 네. 차명 기자님 그리셨어요? 네. 제 그림은 이거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예. 최근에 있잖아요. 그 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던 태블릿 PC 3개가 전부 다 증거로 제시했던 태블릿 PC 3개가 다 네. 깡통님이 입증이 됐어요. 그 이제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깡통님이 입증됐어요. 그 JTBC 태블릿이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깡통이 장시호 됐다는 게? 그 자체 내용이 네. 내용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되는 것 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아니 확인해 보세요. 예. 디지털 파일이 중요하지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다. 툴이 이런 이야기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최순실 거였는 것처럼 얘기됐지만 그것이 입증이 안 됐다 이거죠. 예, 근데 하나는. 자, 그래서 지금 노예 변호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지금 잠깐만요. 잠깐 아니, 스톱. 예, 가만히 있어요. 이거 저 사실을 확실하게 노예 변호사 말씀하세요. 그게 입증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거가 있어요? 아니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어떤 보도에서 봤어요? 그 확실하게 증거로 채택됐어요? 아니 증거라고 하는 건 증거로 기본적으로 채택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전부 다가 증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증거 채택 안 됐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걸 왜 제가 확인해요? 말씀하신 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확인해서 그걸 언론 보도에서 봐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아닌 증거가 있냐 이거지. 나는 보도에서 확인했어요. 어떤 보도요? 증거 채택은 이미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 아니에요? 그 지금 제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그 네, 잠깐만 정리해 주세요. 황 태블릿 PC 부분을 네. 증거로 이렇게 채택을 이렇게 철회를 했어요. 검찰에서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의 논란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인터넷의 그 어떤 메시지나 예. 메일을 보려 그러면 그걸 스마트폰으로도 보는 거고 아이패드로도 보는 거고 폰으로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검찰은 이 아이패드라는 부분 속에서 예. 이제 이 증거로서 굳이 이걸 채택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처음 발표할 때 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다, 있었던 거다 했는데 그것이 진짜 깡통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요 안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아니, 있다. 보세요. 예, 예. JTBC가 네, 만약에 아니면 제 얘기가 틀리면 다음에 그 이 자리 와서 제가 지금 아마 발언을 말씀하시는- 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현재 태블릿 PC 3개가 채택되는데 하나는 저 JTBC 태블릿 PC 또 하나는 장시호 태블릿 PC 또 하나는 고영태 태블릿 PC 이 3개 다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금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증거로 남는 게 뭐냐? 예. 정호성 녹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정호성 녹음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올가매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이고 절대적이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네. 이제사 제 얘기가 뭐냐면 이제사 정호성 씨가 예. 진술을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만시지탄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충성심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네. 그 녹음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야지 인제서 저는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쭉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이게 내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만 씨나 안봉구 씨는 뭐 아예 정호성만도 못하지만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예. 정리를 한번 하죠. 뭐. 제가 잠깐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아마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은데 검찰은 이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게 지난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때 제출이 되었다. 그리고 이 태블릿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누설한 비밀 문건이 47건 있었다고 했다. 그랬는데 검찰이 이것을 기밀 누설죄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 이걸 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깡통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아니, 자, 여기 들어보세요. 예. 자, 그거 계속 그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던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 안 한 거는 자기들이 자신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아, 그거를 그거는 이거 없어도 배석이 달라요. 된다라고 해서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벙소설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모든 증거를 다 내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어떤 증거에 대해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안 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논쟁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청와대가 씨가 잠깐만요. 결정적인가라고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예. 깡통이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때 해명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JTBC를 바로 법적인으로 제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 그거는 다음에 제 소관이 아니고 하여튼 내용이 그렇다 이거 증거 재판 채택이 안 진행 과정 됐다. 보면서 그거는 또, 지금 다시 얘기해요. 노영희 변호사도 얘기하잖아요. 예. 제 말을 아전 인습격으로 해석하십니까? 그게 아닌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그게 깡통은 아니고 그 증거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깡통이라고 그렇죠. 제 말이 동일시하는 그 거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추후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네, 또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뭐 정호성 비서관이 문건 유출 관련 지시를 거부한 거는 스스로 공직자의 길 거부하고 집사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맡긴 공복으로서의 비서관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사로서 그 집사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흘린 눈물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예. 본인을 섬겼던 주인에 대한 눈물이기 때문에 심파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민에 위한 마지막 스스로가 그 비서관이길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현재 진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바른 진실을 밝히는 것 법정에서 그것이 그나마 평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사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비서관이라고 하는 국민이 준 공직자로서 살았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밥값, 세금에 대한 세금을 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양 박사님. 근데 정호성이 충신이냐 간신이냐의 논쟁은 난 진짜 어이없는 논쟁이라고 봐요. 저는 이 양반이 권력을 이용해서 일신영달을 깨했던 권력팔이 자영업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그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아프면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만큼 바로잡고 정언해줘야 되는 게 맞죠. 위정죄가 무서워서 그다음에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게 무서워서 그럼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게 무서워서 그런 부분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스스로의 희생정신도 없는 자신이 만든 권력의 일정한 지분을 잡고 그 권력을 팔아서 일신영달을 깼던 권력형 자영업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충신 간신 논란의 그리고 어리석은 평가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예. 이 연사 힘차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그러면 좋아요. 그럼 문고리 3인방이 다 달라요. 현재까지의 처신을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 중에 가장 또 오랫동안 대통령 모신 분이어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제가 대통령님의 어떤 친분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질 않습니다. 법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그것도. 네. 글쎄요.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만 그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비선진료진 출입시키셨습니까? 담당 업무셨잖아요. 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찰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석은 왜 안 하셨나요?
최순실 씨 모르세요? 최순실 씨 청와대 들어갈 때 도움 주신 거 맞으세요?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하셨어요? 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신, 평가 가치 없다,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답변을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10초 내로만 해주시죠. 노영희 변호사부터. 이거는 뭐 각자도 생각한 결과이고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은 뭐 자신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가 된 거고 예.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다 도망가고 싶은 네. 사람들이었다. 양무석 박사.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셋 다 중신도 아니었고 예. 간신도 아니었고 신하로서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냥 권력팔이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안봉건 전 비서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방송 장악이니 뭐 방송 장악 음모니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예. 아까도 이항 소장도 이제 그런 네. 보수 정권 시절에 피해를 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예. 폭로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 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심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탄압했던 주범이란 말이죠. 네, 예. 우리는 듣고 그리고 스스로 당해봐서 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항 소장도 저도. 그게 그럼에도 말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잘 들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 왜 구속 수사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황 소장님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요 지금 저기 정호성은 싸게 일찍 떼었다 이런 심정일 거예요. 매도 그래요? 미리 맞는 게 낫다고요. 어수선할 때 싸게 일찍 떼었다. 야, 그런데 그럼 이제만 안 본 거는 안 본 거는 예. 어쩐지 다음 폭탄이 나한테 터질 것 예. 같아. 지금 불안하기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네. 전 조사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만은 나는 조용히 숨어 있다. 머리카락 보일라 이런 심정일 거라고 봐요. 네. 최정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그냥 세명의 넘어간다는. 평가는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역사와 의리사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는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지난번 탄핵 심판 때도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 또 나름대로 진실을 좀 털어놓은 측면이 있는 거고 예. 안봉건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식으로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 뭐 이 국회 청문회 때 출석하라니까 딸의 수험생 딸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그러게. 거 아닙니까? 아유, 훌륭한 아버지. 모든 걸 철저하게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참.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그 식으로 따지고 온다면 본인 스스로 노병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명일 전 의원님? 네. 저는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이 세 사람 다 간신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이 지경에 오도록 만든 네. 주범입니다. 분명히 우리 다 얘기해 비서실장의 비서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네. 실제 문고리 3인방으로서. 그땐 잘 즐겨놓고 그래서 예, 관신이다. 그래서 문제를 더 앞장서서 설명을 해야지 인제 와서 나서서 뭐 아니라 그러고 원놈 두 놈은 또 숨어 있고 말이야. 두 사람. 예, 두 사람.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진행자가 말을 돌리면 시간이 없다는 소리니까 빨리 알아듣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당신도 그 이야기 하지 마. 저는 뭐 여기 보니까 구속돼 있는 정호성 비서관만 간신나라 충신이고 예. 두 사람은 간신나라 간신인데 간신나라 간신이나 간신나라 충신이나 독인 객인이고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하고 구속되게 하고 그것은 결국은 국민에 대해서는 가장 불충한 역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선서를 한 증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아하.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예. 당신의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신이 왜곡당하는 게 싫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판에서. 예. 이 전 비서관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런 말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충신 이미지를 지키고 위증죄 안 걸리고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진실을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울고 거짓을 이야기하면 정호성 자신이 울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황장 소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이 중신은 이미 못 됐고 예. 간신은 되지 말자. 예. 이런 부분 속에서 나중에 본인의 입지나 처신에 대한 평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중간에 포지션을 탔다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애매해지네요. 참. 네. 차명희 전님 그리셨어요?
네. 제 그림을 이거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의견 듣자고 보낸 거잖아요.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 씨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굳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딱히 뭐 도청된다 뭐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 차원이다 말씀이시죠? 예.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정호성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정호성 전 비서관. 본인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뭐 법정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이 진술을 거부하는 의도가 뭔지,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문고리 3인방 현재까지의 처신 평가를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성 법정 3위 인곡의 눈물바다 된 재판정. 세계의 어느 정상이나 하는 통칭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기간 모셔온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에는 결벽증이 있는 분이었다. 사심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대통령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재판정에 있던 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졌고,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까지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능소와 배롱나무를 심어주세요. 최순실 증인 원하면 나가겠다고 지금 나오네요. 최순실 씨가. 네. 그리고 이제만 안 본 건 호성아 넌 중신이야 하고 있는 건 아닐지. 들어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참 가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참 어지러웠던 시기가 지나갔네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왜 가서 노영 변호사님, 네. 왜 나가긴 왜 나갔고 왜 증언은 또 거부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가면 본인에 대해서 조금 재판부가 불리해요? 안 좋게 생각할까봐 나간 것 같고요. 본인이 나갔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이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을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오히려 그냥 더 잃을 게 없어지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네. 근데 말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을 안 여는 게 낫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자니 문제가 되고 말을 하자니 이제 본인이 위증죄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증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뭐 입으로는 뭐라고 말을 했던 간에 객관적인 증거들, 본인의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그 문건이나 뭐 유출 같은 것들이 확인이 밝혀졌죠.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위증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위증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